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민주당의 여론몰이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국회 사무처가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름을 붙인 그 특검법과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 두 가지를 국회에서 그때 28일 날, 12월 28일 날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의결을 했죠. 단독 날치기 처리를 했죠. 그것이 지금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법안이. 그 법안을 공표를 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그것을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제가를 하게 되는데, 오늘 국무회의에 오전에 이것이 상정이 돼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자,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국회 쌍특검법 이송 국무회의 오늘 거부권 의결할 듯 했는데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을 했고, 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제2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잠시 소강 상태였던 여야의 정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쟁이라기보다 민주당이 조금 꺼리도 안 되는 이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제거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권한쟁의 심판은 각 기관마다, 정부 기관마다 서로 이해가 상충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어느 쪽이 옳은가 이것을 가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은.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재표결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재의결을 나중에 질질 끌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공천 탈락자들이 그때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의결을 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하면은 그것이 재의결된다 해서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 후에 의결을 하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이나 간호법 이런 것은 정부로 이송되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10일 아니면 20일 이내에 재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탈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기 위해서 이것을 질질 끈다. 그러면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은 이것도 질질 끄는데 수단이 되겠죠. 이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질질 끌면서 유리하게 전국에 계속 김건희 여사를 중심에 놓고 정권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에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익이 상충한다고 했지만 일단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해 상충이 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도 하기 전인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 만큼 이 권력형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상충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은. 자,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이 속전속결로 막으려는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해서 쌍특검 전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쌍특검법 정부로 이송이 됐고 오늘 거부권 행사하는데 대통령실은 돌려보낸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9일 날, 1월 9일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본회의가 예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재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법 절차대로. 그런데 야당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나서 2월 설 연휴 끝난 후에 재표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당은 야당은 특검법 2월까지 정쟁화해서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충북 청주에서 충북 도당 신년회가 있었죠. 거기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정쟁을 총선 전국 내내 끌고 가기 위한 의도다. 이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뭐 헌재 이런저런 뭐 탄핵 이런 거 막 올리고 하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헌재를 악용한 헌재의 기능을 악용을 해서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종욱 변호사가 법대로 지난주 토요일 법대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한이 있지만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지만 바로 적극적으로 했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재투표는 언제 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서 설 연휴 이후까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데 서종국 변호사가 헌법학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이것은 관습법에 해당이 돼야 된다. 관습법. 그때 세종 수도 이전론 나왔을 때 그때 서울이 이 수도라는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이 법률을 헌법에는 그런 게 없지만 관습법상으로 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관습법인데 다른 재투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일 내지 20일 이내에 전부 다 재투표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법 조항에 언제까지 하라는 건 없어도 거기에 따라서 늦어도 한 10일, 20일 이내에는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아예 무시하고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중심에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금 정말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 재판은 이제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심 전에는 아무 혐의도 선고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총선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피습 사건이죠. 어제 피습을 공격을 한 김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김모 씨가 구속되면서 의미 있는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입니다. 단독해서 이재명 습격범 8쪽 변명문엔 이 살리기 올인 나라 파탄. 자, 어제 구속이 됐는데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부산지검 호송 출장소 앞에 도착해서 기자가 이재명 대표를 왜 찔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에 내 본인의 변명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문이 아니고 내 변명문을 8쪽짜리로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주가 있었느냐 이 물으면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 습격범이 남긴 8쪽 변명문 이것을 취재를 해보니까 김 씨가 이거 미리 써놨다고 합니다. 변명문을. 그러니까는 그 전에 그 작전에 다 들어가 자기 본인이 구상한 작전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미리 써놓은 변명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난다.
자,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정확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그리고 대북 군력 외교, 이거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었었지만은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왔고, 이 거대 야당의 힘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그래서 총선에서 어느 쪽에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이 말 자체는 옳은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 말 자체는 옳다. 이렇게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행위는 비난받아야지 마땅하죠. 그리고 변명문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다고 중앙일보가 또 인터넷판에서 보도를 했네요. 범행 동기가 공식적으로 그동안 확인 안 됐는데 경찰도 공개 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변명문에는 이재명을 공격한 것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사명감 갖고 한 일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 이것이 중앙일보의 인터넷판 보도고, 또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자,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이재명 피습 사건에서 파생된 쟁점이 또 하나 생겼죠. 이 부산대병원 패싱, 그리고 닥터 헬기 특혜 사용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특히 부산 지역 민심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조선일보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 특권 의식에서 나왔다.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 부산시 의사회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사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원 병원 옮기는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제목은, 성명서의 제목은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뤄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 의료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위중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죠. 어떻게 헬기 타고 이동을 할 생각을 합니까? 거기서 위중했으면 수술을 부산대병원에서 받아야죠. 부산대병 아니었다면, 그렇게 위중하지 않았다면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서울에 연고지가 있으니까 서울의 연고지의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했어야 마땅하다. 뭐 본인 차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위중하지 않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헬기를 타고 전원을 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사회는, 부산시 의사회는 지방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지역 의료 문제의 실체를 생방송하는 셈이다. 생방송하는 셈이다. 야, 나 이거 부산대 병원 못 믿겠어. 나 서울대 병원 갈 거야. 뭐 가족이 했다. 가족이 주장을 했다. 그래서 가족이라면은 김혜경 씨죠. 김혜경 씨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참모들이, 당직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서울대병원에 비서실장, 천준호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우리가 그걸로 가겠다고 하고 나서 부산대병원 책임자를 그 전화로 바꿔줘서 그 통화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닥터 헬기 불러서 서울로 갔죠.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어제 브리핑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요청을 했다. 요청을 해서 우리가 닥터 헬기로 모셔왔다. 이렇게 했는데 부산대병원에서는 아니, 요청을 한 사설이 없고, 그것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재명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과 다 이야기해놓고 나한테 바꿔줘서, 그래, 환자 상태가 이렇고 했다. 그리고 그쪽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는 뭐 그렇게 일차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게임까지,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의료계 전체, 일부 서울대병원 같은 데 빼고, 서울대병원은
본인들이 이재명 수술이 고난도였다. 우리처럼 경험 많은 의사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죠. 그런데 그 부산대 외상센터장은 이런 수술 경험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다. 무슨 소리냐? 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5면에 그런 내용들이 잘 실려 있습니다. 자, 제목은 이재명 대표 피섭, 지역 의료 살린다던 민주당 정책과 딴판이다. 그래서 의료계, 비판 고조,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아래 기사는 서울대 수술 집도의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술은 고난도였다. 경험 많은 여사가 해야 했다. 그런데 부산대 외상센터장은 이런 수술 경험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다. 응급환자 이송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가족 뜻을 존중해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울대 병원이 이재명 대표 치료 경과 브리핑에서 마치 이 부산대 병원이 요청했다고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대 병원은 그게 아니라 서울대 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 중이던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나한테 전화기를 건네줬다. 그때 내가 환자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수술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한 것뿐이다. 자, 그렇게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역의사제도,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을 막 주장을 하면서 그 단독으로 뭐 법안도 통과시키고 막 하더니 정작 이재명이 다치자 서울로 가버렸다.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말로 외치고 법안 만들고 해놓고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그 누가 본인 마음대로 헬기 타고 원하는 상급병원 가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가 어전서열 국가 어전서열 8이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어전서열이라는 게 이 위중한 환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헬기, 닥터 헬기 이것을 국가 어전서열 8이라고 가벼운 그 중증도 아닌 그 환자를 태우고 가라고 만든 국가 어전서열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중증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이 중증이었으면 부산대 병원에서 그대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헬기로 이동을 하면서 중증이었다면 그것이 어떤 응급 조치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진료한 부산대 김재훈 교수는 우리도 수술 역량이 충분했다. 이송을 반대했다. 그런데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민주당이 얼마나 표리부동한 그 세력인가 하면은 작년 10월에 민주당은 공공지역의료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지역의료 부산 같은데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관련 법안 2개를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의료를 살린다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부산대 병원 같은 지역 거점 병원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잘하는 곳으로 간다. 이런 발언을 했죠. 잘하는 곳.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의사회는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게 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의료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피습 사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정치인을 상대로 일종의 정오 이런 것인데 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그 문제를 오늘 일면톱에서 짚었습니다. 동아일보 톱 일면톱은 여야 정오 언어 쓰면은 총선 공천 페널티 추진. 중앙일보는 범인 당정만 캔다. 최악의 진영 정치. 일단 정오 언어를 쓰면은 공천 배제, 국회 퇴출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일면 기사고 중앙일보는 이 범인 김모 씨가 과거 어느 당이었느냐 이것을 서로 막 캐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나오는 것도 다릅니다. 거구 태극기 전사 배후 확인해야 이렇게 말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욕을 자주 하던 사람이다. 민주당은 맞네.
이렇게 이재명 비서도 당리 당략 따라서 해석하고 있다. 표 계산만 하는 정치 폐해 집약판. 자, 이런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될 거는 뭐 틀림없죠. 짚어봐야 될 건 틀림없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의제지만은 이재명의 특권 의식 그리고 지역 의료 체계를 17개 권역별로 이 외상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 그러니까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이재명의 이 행동, 이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